조동사 차례 조동사. 조동사 펴봐라. (5장) 명인용에서 보면 이게 수업하려고 천인문책을 봤더니 이 양반 또 실수해놓고 있어요. 조동사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써놨더라고. 이게 보니까 옛날식이 아니라 조동사 편의 문법이랑 좀 많이 박혀있어요. 자, 조동사 봐봐. 조동사 보면 조동사는 품사냐 아니냐? 조동사가 품사야 아니야? 아니지. 조동사는 그냥 보조되는 품사일 뿐이야.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사를 도와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조동사야. 무슨 뜻이라고? 동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줘서 어떻게 하지? 동사의 의미를 풍요롭게 더해준다. 이게 조동사의 의미야. 도와줄 조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보조해주는 동사야. 동사를 보조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조동사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동사를 보조해주는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도와주려면 뒤에 편안한 상태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지 원칙이야?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원칙이야. 동사가 알아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지 말고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가장 편안한 형태를 모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 게 원칙이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자, 조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조동사 두 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도와주는 놈하고 도움을 받는 놈하고 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도와주는 놈이 힘이 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놈이 두 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이것은 중딩 때 물어보는 문제지. 중딩 때. 그래서 조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을 모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 두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얘는 무슨 뜻밖에 없는 것이냐면 하다라는 뜻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할 수 있다로 붙여봐라 라고 한다면 두 혼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다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적인 동사를 도와주는 말을 써준 거야. 그게 누구지? can이지. 그러면 can 혼자서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얘가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주어 동사 자리에다 can만 집어넣고 이것이 문장이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돼? 원래 동사가 나와야 돼. 그게 누구라고?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이걸 과거로 고쳐보래. 과거로 고쳐본다면 두가 변해 아니면 can이 변해? can이 변해. can이 뭘로 변해? could로 변해. 그리고 역시 뒤에다가는 동사 원형을 모셔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시제배다도 지가 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도 과거 완료로 고쳐보래. 과거 완료로 고쳐보면 can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had, could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과거 형태로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두가 지가 알아서 완료형으로 변해야 되는데 두의 완료형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 have 플러스 pp 형태로 could have done 이라고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현재, 얘가 과거, 얘가 과거 완료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자, 그리고 조동사 두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I do it, 내가 그것을 한다. 이걸 갖다가 자, 뭘로 고쳐봐라? 그러면 이것을 미래형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두라고 하는 동사 혼자서 지가 미래형으로 써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I will do it. 이게 미래형이야. 자, 이걸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로 고쳐봐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I can do it 이라고 쓰면 돼. 그럼 이걸 두 개를 갖다 고쳐보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두라고 하는 동사가 지 혼자서 미래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형을 만들려고 뭐가 나왔어? 조동사 will이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I do it에서는 두라고 하는 동사가 지 혼자서 능력의 의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의 의미를 만들려고 뭘 써놓은 것이야? can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은 요거 두 개를 합해봐라. 어떻게 합하면 되지? I will, can, do it 이렇게 쓰면 되냐고? 안 된다고. 안 돼. 왜냐면 동사 하나를 돕기 위해서 조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붙이는 게 맞냐? can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지? be able to야. 그래서 I will be able to do it 이렇게 고치면은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will이 뭐야? 조동사. 그 다음에 누가 동사로 바뀌어버렸어? 비동사가 동사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사였던 do는 뭘로 바뀌었어? 아무것도 아닌 투부정사로 바뀌어버린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의 동의어를 보면 다 끝에 투부정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뭐 때문인지 알 수 있다. 이 뒤에 것을 동사가 아니게 만들려고 투부정사로 고쳐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지? 네. 요 두 가지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몇 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중딩 때 배우는 이야기라고. 중딩 때.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쳤으면 전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기본조동사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돼. 기본조동사. 자, 이게 사실은 최근에 나와 있는 조동사의 문법적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인데, 학교에서 기본조동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지? 고등학생들 기본조동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면 학교 가서 물어봐봐. 기본조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선생님도 없어, 보통. 네? 기본조동사가 뭐예요? 라고 갖고 물어보면 대부분 will, can, may, must, should, shall 이런 것들 다 기본조동사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네? 절대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찰밥통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배웠던 것만 배워놓고 요즘 걸 보지를 않는다고, 요즘 책을. 근데 기본조동사라고 하는 게 나온 지가 한 4년 됐어, 4년. 지금이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한참 지났다고, 기본조동사가. 그러면 기본조동사가 뭐냐면 기본조동사는 3개밖에 없어. 누구냐면 can하고 may하고 must하고 이 3가지를 기본조동사라 칭한다 라고 나와 있다고. 응? can과 may와 must 이 3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조동사라고 칭한다 라고 이미 밝혔다고, 문법은. 왜 얘네들을 기본조동사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 원래 can은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야? 능력이지. may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 허가지. must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 의무야.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 can이 허가로 쓰일 수도 있고 may가 능력으로 쓰일 수도 있어. 지금 안 돼야 다. 그리고 can과 may가 공통적으로 미래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 일단 동사 혼자만이 가지지 못하는 의미를 얘네들은 다 써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조동사가 정확히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별걸로 다 쓰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기본조동사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기본조동사고 불러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요 뒤에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동사라고 불러준다는 이야기야.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후반부나 아니면 내일 정도 해가지고 천회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설명해주면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걸 안 지켜놓고 있다고, 지금 이 책도. 왜냐면 이 사람도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본조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지켜놓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기본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추측의 의미가 있는 것들. 이것들이 기본조동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기본조동사는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누구? can, may, must 이 3개밖에 없다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추측의 의미로 쓰이냐면 cannot 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야?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may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가능성의 추측,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자, 그 다음에 must는 강한 긍정의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말로 쓰인다고. 얘네들이 이런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동사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추측의 의미만 있다고 기본조동사가 아니라 원래 즉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동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그럼 언제 사실에 관한 추측이냐면 현재 사실에 관한 추측이야. 근데 요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완료 형태가 튀어나오잖아. 그럼 언제 사실에 관한 추측이냐면 과거 사실에 관한 추측이야. 과거 사실에 관한 추측. 이해됐어? 네. 이것이 기본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게 기본조동사야? 그럼 기본조동사라고 하는 걸 이걸 외워놓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조동사 뒤에 완료형을 썼을 경우에 어떤 뜻인지 전부 다 외워라 라고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건 기본조동사를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그걸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이런 것들만 기본조동사니까 얘들이 나와 있으면 추측이야. 얘들이 아닌 조동사가 뒤에 완료형을 취하고 있잖아.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뭐라고? 거짓말. 거짓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불러줘. 뭐라고 불러준다고? 가정법. 유식한 말로 거짓말이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조동사가 완료형을 취하고 있으면 이건 진실이라고. 그냥 어떤 거라고? 진실이면서 판단이라고, 얘네들은. 근데 기본조동사가 아닌 놈들이 뒤에 완료형을 취하고 있다. 전부 다 뭐라고? 거짓말. 그게 뭐라고? 유식한 말로?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전부 이제 해석 가능해. 선생님 써놓을 테니까 봐봐. he를 한번 써보자. he cannot have done it. 요 표현과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뭘 써볼까? did not have done it. 요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정말 큰 차이는 뭐지? cannot have done it은 얘가 뭔 조동사라는 이야기야? 기본 조동사라는 이야기야. did not have done it에서는 did는 기본 조동사야, 기본 조동사가 아니야? 기본 조동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기본 조동사는. 왜냐면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cannot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뭐뭐일 리가 없다. 뒤에 완료형이야. 원제 사실에 관한 추측, 과거 사실에 관한 추측.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했었을 리가 없습니다. 에서 끝이야. 왜냐면 추측이니까. 그가 그 일을 했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요. 왜냐면 기본 조동사니까 추측에서 끝내버려야 돼. 근데 did는 기본 조동사라고 아니라고? 아니지. 그럼 얘가 뭐라고? 거짓말. 유식한 말로 뭐라고? 가정법.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거짓말이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얘가 거짓말이니까 거꾸로 해석한 게 원래 뜻이라고. 그럼 가보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그것을 했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기본 조동사가 아니라고. 왜냐면 얘가 보니까 가정법, 거짓말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그대로 한 다음에 거꾸로 알아들어야지 정상이라고. 기본 조동사가 아니니까 그는 그 일을 했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기본 조동사가 아닌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래서 should라고 하는 것과 must라고 하는 이 조동사의 차이를 공부해보면 지금 이렇게 배웠을 거야. 뭐냐면 should는 도덕적 의무, must는 법적 강제적 의무. 이렇게 배웠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있지. must는 법적 강제적 의무, 그 다음에 should는 도덕적 의무. 이렇게 배우는 사람 손으로 봐봐.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 학교에서? should는 이게 도덕적 의무고 must는 법적 강제적 의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그것은 이게 should가 도덕적 의무고 must가 법적 강제적 의무다. 라고 논문에 써가지고 이게 책에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누가 그 말 했냐면 누가 그 말 했냐면 서상선 박사님이야? 서상선 박사님. 서상선 연문학 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처음 썼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 논문에서. 박사 논문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문법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한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웠거든. should하고 must 차이가 있대. 엄청나게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아빠 틀렸어 이거. 아니더라고 이게. 이게 아니야. 왜냐면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You must study hard 이런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법적 강제적 의무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그런 말 써 안 써? 써.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라고. 간단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 옛날에 영문법에서는 그랬겠지.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뭐 논문이 나왔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의 영문법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는 뭐야? 기본 조동사가 아니야. 얘는 뭐야? 기본 조동사야.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상 차이가 생기겠지 뭐. 봐보면 he must have done it 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he should have done it 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위에 것은 무슨 조동사야? 기본 조동사야. 밑에 것은 무슨 조동사야? 기본 조동사가 아니야. 그 위에 건 사실이야. 밑에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건 거짓말이니까 거꾸로 해석해서 알아들어야 돼. 그럼 가보자. 그는 그 일을 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근데 밑에 것은 기본 조동사가 아니니까 그는 그 일을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기본 조동사가 아니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must have pp하고 should have pp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라라고 외우라고 시키잖아.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뭔 조동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기본 조동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기본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 조동사가 아닌 것은 추측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하나 더 해볼까? 자, he may have done it
이라고 하는 표현과 he had better have done it 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 자, he may have done it은 may가 뭐지? 기본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관해서 현재 추측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는 그 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끝. 왜? 기본조동사니까. 됐지? 그러면 he had better have done it은 뭘까? 그는 그 일을 had better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뒤에가 완료형이니까 과거 이야기지. 그는 그 일을 했었던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왜냐면 had better는 뭐가 아니니까? 기본조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조동사냐 기본조동사가 아니냐를 구별할 실익이 있어 없어? 실제 이익이 있지. 기본조동사면은 추측해서 끝내면 돼. 기본조동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반드시 반대편으로 해석해서 거짓말이기 때문에 반대편 해석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미국 놈들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지갑동사 바로 뒤에 원형부정사 쓰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할 때 전부 거의 다 못 쓴다고 현재분사 쓴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또 미국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미국 애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 가정법이야. 응? 걔네들은 가정법을 왜 쓰겠어? 농담으로 쓰는 거야. 농담으로. 왜? 거짓말이니까. 가정법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농담으로 쓰는 거야. I would have fallen.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나 떨어질 뻔했었어 이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괜찮아? 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얘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 한국은 전형적으로 사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다고 안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어쩐다고? 미국 놈들은 거짓말 다 뭘로 이야기한다고? 다 가정법으로 이야기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짓말로 못 알아듣고 있다고. 왜냐면 학교에서 배울 때도 가정법 그러면은 가정법 주어 if 주어 헤드 플러스 pp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플러스 헤드 플러스 요거만 알고 자빠졌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지금. 알아먹었어? 네. 그러면 내가 미운 놈이 와가지고 I would have fallen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안 넘어졌어 라는 뜻이라고. 그게 넘어질 뻔 했었어 근데 안 넘어졌어 라는 뜻이잖아. 이게 지금 그 자체가.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나중에 영어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그래서 기본조동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자. 기본조동사 세 가지가 누구누구라고? 누구누구누구 can, may, must. 요거 하나 알아놓으면 굉장히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를 알게 된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본조동사. 그럼 각각의 기본조동사 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can이라고 하는 기본조동사에서는 첫 번째 can이 어떤 의미로 쓰일 경우에 능력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만 뭘로 고쳤을 수 있어? be able to 부정사로 고쳤을 수 있어. can이 무슨 의미로 쓰일 때만?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만 be able to 부정사로 고쳤을 수 있고 또는 be 다음에 capable이라고 쓸 수도 있어. be capable. 그 다음에 of를 쓰고 자 be able to 부정사에서는 요 to가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를 만들기 위한 to이기 때문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be capable of에서는 이 of가 전치사 of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ing가 나와야 돼. ing. 그래서 여기가 ing야, to 부정사다. 요거 두 개 한번 구별을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얘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만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만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an의 관용용법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조동사 can이 들어가 있는 관용 구문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요건 너희들이 나온 중에 해석했었을 때 잘 해석이 안 될 거야.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표현이 잘 나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독해에 잘 나오는 거지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아.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구조는 앞에가 can not이 나오고 뒤에가 너무란 말을 다 집어넣으면 돼. to도 너무 많이 라는 뜻이고 혹은 too much 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nough 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고 세 번째 over가 동사 원형 앞에 붙어 있으면 돼. 동사 앞에 over가 붙어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해석할 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이것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말로 해석을 잘하면 되겠다. 79페이지 봐봐. 명인영어에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79페이지에 포인트 2번 동그라미 밑에 보면 We cannot be too careful of cars 어떻게 사면 된다고?
우리는 아무리 차를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현을 모르면 해석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we cannot 다음에 뭐가 나왔어? be too careful of cars. 우리는 아무리 차를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이것이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관용 구문에서 문법 시험에 잘 튀어나온 게 있어. 이건 뭐냐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관용 구문이 나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3개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7개가 다 튀어나와. 이거 조심해야 돼. 3개만 나왔었는데 요즘에 7개가 다 튀어나오더라. 첫 번째 cannot 다음에 help를 쓴 다음에 ing야. 자, 이건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했겠지만 동사의 종류편에서 이야기했어. 분명히 help가 무슨 뜻일 때? 피하다란 뜻일 때는 뒤에 뭘 취하더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을 쓰더라. 그러면은 cannot help ing면은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럼 여기서 help하고 동의어로 뭘 쓸 수 있다? avoid를 쓸 수 있다. 그러면 cannot avoid ing 무슨 뜻이야?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ing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라고. 이해했지? 네. 그래서 cannot help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cannot avoid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전부 다 똑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cannot but 다음에는 뭐가 나와? cannot but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가 튀어나와. 뭐가 나온다고? cannot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자, 혹은 cannot help but. 여기 help를 써도 상관없어. 내지는 cannot choose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cannot help but, cannot choose but 뒤에는 원형 부정사. 이것도 설명해줘. 왜 그런지? 설명해줄까? 너 관용구문이라고 무조건 외우냐? 네? 관용구문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라고 시키니까 무조건 외워? 궁금해 본 적 없어.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어야 돼. 왜 이러지? 이걸 왜 다 외워? 외울 필요 없지. cannot but 다음에 원형부정사 쓰니 이건 뻔하지 않아? can이 뭐니까? 조동사니까 아직 동사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원형 동사를 쓰는 것이지. 오케이? 예. cannot help but은 cannot 다음에 help 나왔는데 그러면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때 but이 뭔데? 품사가? 예? but이 품사가 뭐야? 이 품사가 전치사 but이야. 뭐뭐 외에 라는 뜻이야. 뭐뭐 외에. 근데 전치사 b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 전치사 but은 이상하게도 그 뒤에 동명사를 취하지 않아.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 둘 중에 하나를 취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전치사 but이 무슨 뜻이다? except이야. except 무슨 뜻이라고? 제외하고 라는 뜻인데, 근데 전치사 but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징은 그 뒤에다가 동명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를 취하더라. 그럼 여기서는 뭘 취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원형 부정사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cannot help, cannot but이 나왔을 때 동사 원형하고 cannot help but, cannot choose but이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은 성격이 달라. cannot but 다음에 동사 원형은 얘가 동사야. 근데 cannot choose but, cannot help but 뒤에 나오는 이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라 뭐야? 원형 부정사라고. 원형 부정사. 품사가 없는 거라고. 알겠지? 네. 또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have no choice but이야. have no choice but. 자, 어떻게 해석할래? 요거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네? 다시 지각해봐.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었대. 요거 외에는. 이때 보통 그럼 뭐야? except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but이 except 의미로 쓰였을 때는 희한하게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거나 원형부정사를 취하더라. 여기서는 원형부정사인데 여기서 뭘 취해? 투부정사를 취한다고. 그 다음에 have no 다음에 alternative. 마찬가지야. choice하고 동의어가 대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lternative가 있기 때문에 have no alternative but 다음에도 투부정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시험은 cannot help 다음에는 ing다. 요 뒤가 핵심이야. cannot bu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의 원형부정사이다. have no choice but 다음에는 투부정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시험에 냈었는데 요즘에 시험을 보니 7개가 다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게 뭐 작년에도 시험 나왔을 때 cannot help but 다음에 원형부정사냐 동명사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근데 cannot help 다음에는 ing인데 cannot help but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원형부정사다. 이게 7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7개를 다 외워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 이제 그나마 문법 시험에 나오면 캐나다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고,
두 번째 기본조동사, 중요치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간다. 두 번째 기본조동사 may에 대해서 나오는 관용 구문은 may에 대해서 나오는 관용용법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 뭐가 나오냐면 may well과 may as well 이 나올 수 있어. 자, 우리 고3들은 어제 뵀던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어. 그지? 모의고사에서 may well이라고 하는 구문이 나왔었는데 may well 다음에 동사 원형, may as well 다음에 동사 원형. 어쨌든 동사 원형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야. 왜 마찬가지냐면 이유가 생각해봐. 야, 외울라 하지 마. 빨리 얘기 쳐다봐봐. may가 뭐야? 조동사야. well 동사야? 아니지.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동사 원형. may가 조동사야? as 동사야? 아니지. well 동사야?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이건 똑같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뻔짜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바쁘니까 이러잖아 지금. 수자타기 하는 파트를 계속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 이게 문제지. 오늘 며칠째지? 14일째. 괜찮네. 아직 24일 남았네. 그치? 아이씨. 자, may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may as well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건 똑같아. 근데 뜻이 뭐냐면 직역해봐, 직역. 아마 이건 잘 안 갈 거야 라는 뜻이야. 아마 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면은 당연해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뜻이고, may as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as가 들어가 있어. as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지?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야. 비교의 의미.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뜻이라고. 자, 지금까지 may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문법 시험에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었어. 또 공무원 문법 시험이었어. You may well proud of your son. 여기서 틀린 걸 고쳐서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문장 중에서 밑줄 안 그어놓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것이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야. 우리나라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 월급 120만 원 받는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 근데 그거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며 요즘에 구급공무원 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가 해? 구급공무원 되기가. 요즘에 한양대 나오면 다 구급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 한양대급 애들은 다. 응? 그 구급공무원 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 시험 보면 다 떨어져. 구급공무원. 합격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알아? 낮으면 88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90 몇 점 그래. 왜냐면 가산점이 있어서. 게다가 광주 같은 경우에 전라도 광주에서 공무원 되려면은 92점은 넘어야 돼. 그래야지 합격이야. 더 웃긴 이야기 한번 해줄까? 다 맞아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왜냐면 가산점이 있거든. 공무원들은. 뭐가 있다고? 가산점. 정보 처리 기사 따면에 1점. 그 다음에 뭐 또 따면 또 1점 해가지고 한 명이 3점까지 가산점을 딸 수 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지. 아버지가 유공자야. 5점 플러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공자면은 5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1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군가사점도 있었어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3점. 그래서 13점을 따고 들어갔었어 옛날에. 근데 왜 내가 광주 이야기 한 줄 알아? 대준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때는 대준 싫어하는 건데, 대준, 물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인가, 난 광주 사태라 부르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괜찮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긴 죽었어. 사실은 그 전두환이가 한 5천 명 죽였잖아. 사실은 그때 시체 사진 보면 한 5천 명 넘어. 다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다 죽였는데, 근데 대준이가 딱 대통령 된 다음에 5.18 민주화 항쟁 때 다쳤던 사람들 유공자로 지정해 줄게라고 했더니 광주 시민 반 이상이 지금 유공자야. 응?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왜 유공자, 뭐 조사를 자세히 했어야지. 다 세금인데. 자세히 하지도 않고, 내가 다리가 아파요. 그거 하면 유공자. 딱. 언제 사셨어요? 1980년에 다 유공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는 형인데, 교통사고 다쳤거든? 근데 유공자야. 그래서 그 사람 딸이 그 공무원이 됐어. 왜? 5점 주는데 왜 안 돼? 다 되지. 근데 옛날에 광주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교정직 공무원 시험 특채가 있었단 말이야. 교정직이 뭐냐면, 교도 간다니. 근데 커트라인이 103점이 나왔어, 그때. 응? 커트라인이 103점이라니까? 100점 맞아도 떨어졌다니까? 가산점이 없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중에, 지금 저는 공무원이 꿈인데요. 그럼 절대 전라도 가고 보지 마시오. 응? 거기 애들은 반 이상이 유공자. 응? 무슨 유공자? 5.18 유공자. 그거지. 응? 광주가 민주화 도시 맞아? 아니잖아. 응? 그것도 또 배웠나? 광주 민주화 항쟁이 먼저요. 부마 사태가 먼저요. 부마 항쟁이 먼저, 부산 마산에서 먼저 들고 일어섰고,
그때 갔더니 전두환이가 그래도 지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 거기는 안 때리고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광주에서 한번 딱 들고 있으니까 땡크를 들고 와갖고 다 뒤져 했더니 이제. 자, You may well proud of your son. 네가 너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해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이런다니까? 이게 그 가짜는 구국공무원 시험제라고. 누가 이거 나왔으면 다 틀렸을걸? 이게 틀리다고. 동사가 안 보이잖아. 동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얘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여기다 be를 써야지 맞지. 그지? 그래서 you may well be proud of yourself.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왜냐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사를 집어넣어야지 맞다고. 그래서 조동사가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였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may as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You may as well stay at home.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라는 뜻이라고. 그럼 뭐뭐 하는 게 낫다가 may as well만 있어? 아니잖아. 뭐가 있어? had better가 있잖아. So you had better stay at home. 똑같은 뜻이야. 또 would rather도 있잖아. You would rather stay at home. 다 똑같은 뜻이야.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야. So you may as well stay at home.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You had better stay at home.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You would rather stay at home.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낫겠다. 자, 이걸 확장시켜보자. 이게 더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올 수 있어, 없어? 비교 대상이 나와주겠지. 그럼 비교해봐. 비교할 때는 may as well은 앞에 누가 있으니까 as가 있으니까 뒤에 뭐하고 비교해야 돼? as로 비교를 해야 돼. had better는 비교급이 있으니까 뒤에 뭘 써야 돼? than을 써야 돼. would rather도 rather라고 하는 게 부사인데 rather는 비교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급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주는 유일한 부사야. 다시 rather는 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부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than은 비교급 없이는 쓰이지 않는데 rather 뒤에는 뭐가 나와? than이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달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비교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지금 비교하는 건 집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go out,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한다면 비교 대상이 stay와 누구지? go야. 그러니까 이쪽도 뭘 써줘야 된다고? 동사 원형을 써서 양쪽의 비교 대상을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마찬가지로 you had better stay at home than 다음에 또 동사 원형 go out.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다음에 go out. 전부 다 동사 원형끼리 비교를 해주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may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관용어구 두 가지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자, 세 번째 기본조동사 누가 있다고? must가 있다고요. must. must는 시험에 나오면 반대말 시험 정도만 준비하면 돼. 뭐 준비하라고? 반대말. must 반대말 알아? 네? must가 자, must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must는 대표적인 의미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뭘로 쓰여? 판단.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 must의 가장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의무와 판단. 근데 must가 의무의 의미로 쓰였을 때만 원칙적으로 뭘로 바뀔 수 있어? have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어. 아까 can이 무슨 의미로 쓰였을 때만? 능력의 의미로 쓰였을 때만 be able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듯이 must도 의무의 의미로 쓰일 때만 have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어. 만약에 have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걔가 의무로 해석이 안 되고 뭐뭐의 의미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꽤 나와. 문법 시험이 아닌 데서는. 다시 말해서 어디서는? 독해 지문에서는. 너가 수능 모의고사 보면 독해 지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튀어나온다고. 근데 그건 독해 문제잖아? 거기서 멈춰있으면 안 돼.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독해 문제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지문이 엄청 많다고. 영자신문 코리안타임즈 사가지고 봐봐. 한 페이지에 10개 넘게 있어.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이. 근데 그런 말 쓰거든. 그지? 거꾸로 생각해볼까? 조선일보 펴봐. 국어 문법에 다 들어맞아 그게? 아니요. 다 틀려. 국어 문법에 들어맞지 않은 것도 꽤 많다고. 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국어 문법을 모르니까 문제지 지금. 국어 문법에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쓴다고. 근데 구어체에서 있는다는 표현이라고. 근데 만약에 문법 문제 나오잖아. must가 의무의 의미가 아니라 판단의 의미로 쓰였을 때 have to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고. 그래서 일단 must가 의무의 의미로 쓰일 때만 have to 부정사로 고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must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은 have to의 반대말을 쓰면 돼. 뭐의 반대말을 쓰면 된다고? have to. 여기서 얘를 부정사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have가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동사가 아닌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 don't have to. 요것이 반대말이야. 뭐뭐 해야 한다가 have to이기 때문에 don't have to. 무슨 뜻이지?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반대말이라고. 근데 don't have to가 방금 어떻게 했었댔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엄마? 그럼 똑같은 뜻이 뭘까? need? not 하고 똑같은 뜻이겠네 뭐. 왜냐면 need not이 무슨 뜻이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논리전개 과정을 잘 봐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의미로 썼을 때는 must를 have to로 고쳤을 수 있고 이때 반대말은 don't have to? 그러면 또 반대말이 또 뭐라고? need not.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의무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must의 반대말은. 됐지? must가 판단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cannot. 무슨 뜻이니까?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must가 확실한 긍정의 추측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반대말은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 이게 반대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생각해야지. 제가 중학교 때 배우기에는 must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반대말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must not은 없나요? 있어. 근데 뜻이 무슨 뜻이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must not이 무슨 뜻이라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얘는 금지거든? 그러면 이때 must not의 반대말은 뭘까? 해도 된다요. 그러니까 may가 반대말이 돼버려. 됐지? 응.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반대말 잘 외우나? 말로 가보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일 때는 뭘로 고쳤을 수 있다? have to 부정사로 고쳤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말은 don't have to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이기 때문에 그때 반대말은 need not하고 똑같은 것이다. 됐지? 그 다음에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판단의 의미로 쓰이는 기본 조동사이다. 그때 반대말은 뭐다? cannot이다. 뭐뭐일 리가 없다이다. 그럼 must 뒤에 not을 갖다 붙이면 무슨 뜻이냐?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의미라고? 금지의 의미다. 그럼 그때 반대말은 허가니까 may가 반대말이 돼버린다 하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것이 must에 관련된 대표적인 반대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에서 두 번째. 기본 조동사 개념이 끝났으면 조동사에서 잡아놔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조동사가 누구냐면 should야. 수능에서는 야한테 초점을 맞춰서 많이 시험에 나와. should. 그래서 should의 특별 용법. 얘가 수능에서는 핵심적인 용법으로 잘 나오더라 이 말이야. 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should의 특별 용법이라 했었을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해. 첫 번째,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두 번째,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세 번째,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내지는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명사. 이게 세 가지가 should의 특별용법을 좌우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과정이 그래. 일단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 뭘 제대로 외워야 될지 생각을 해봐. 일단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용사들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야. 아, 그거 참 봤더니 중요하네. important. 아, 그거 좀 필요하네. necessary. 아, 그거 좀 필수적이네. essential. 뭐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이성적, 뭐 당연하네. natural. 이런 식의 것들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들이라고. 머릿속으로 판단한 결과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진짜 놀랍네. wonderful.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 진짜 유감스럽네. regrettable.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아, 깜짝 놀랄만 하네. surprising.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들이야. 자,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이게 학력고사 시험 문제에 나왔어. 92년도 학력고사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자, 그게 왜 나왔냐면 봐봐. 잘 들어. 이제부터 지울 건 지워야 돼. 우리 때는 선생님이 고3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가짜조로 is를 취하고 그 다음에 is 쓰고 여기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고 진짜조로 대절이 나온 경우에는 대절 내의 동사는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거나 내지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배웠다고. 언제? 고3 때. 내가 고3 때. 그 다음에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들이 나왔어. 그때는 it is 가짜조 나오고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고 진짜조로 대절이 나왔을 때 대절 내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절대 should를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 내가 고3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력고사 문제는 뭐였었냐면 요것이 나왔어요. 요것이. 이 자리 이 대절 내에 다시 요것이 나온 게 아니라 요거에 나왔어요. 위에 거. 대절 내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구문이 나왔고 여기가 밑줄이었었고 밑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 그 밑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should를 집어넣고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틀렸던 거라고. 이게 그래서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냐 이걸 구별하는 게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다고.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뭐뭐 하다니 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다니란 말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면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뭐뭐 하다니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렇게 우리는 외웠었다고. 근데 웃긴 게 이게 똑같아져 버렸어. 95년부로 똑같이 통합이 돼 버렸어. 몇 년부로? 95년 문법에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이든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이든 가짜조의 it을 쓰고 진짜조로 대절을 쓴 경우에 대절 내의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내지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몇 년도에? 95년도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 개를 구별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은 상관에서 다 나왔다고. should의 특별형법 두 개를 구별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저 문제만 냈다고. 계속해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이것만 시험에 나왔었다고. 근데야 작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작년 EBS 책 보면 이게 문제로 나와버려. 작년 EBS 책 인독에서 나왔을 거야 아마 시험 문제가. 인독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시 내려고 하는 부활의 조짐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다시 말해서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이제? 이성적 판단이든 감성적 판단이든 어쨌든 판단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가짜조 it을 취하고 지가 보호로 쓰이고 진짜조로 대절이 나온 경우에는 대절 내에는 무조건 어떻게 쓰는 것이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내지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다. 시험에 올해도 또 물어볼 거야. 또 물어볼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should의 특별용법. 두 번째 should의 특별용법은 세 번째. 요것은 학교에서 하도 많이 해서 알고는 있을 건데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간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한하다라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경우에. 두 번째,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대절을 동격절로 취한 경우에. 둘 다 경우에 해당이 돼. 자, 주장하다. 대표적으로 한번 써봐. 뭐 있지? insist. 또 maintain. 또 move. 요 세 가지 조심해. 주장하다가 항상 시험에 나온 거. 물론 argue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주장하다가 insist, 두 번째 maintain, 세 번째 말하고 move. maintain은 원래 너가 알고 있는 뜻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유지하다라는 뜻이 맞아. 근데 maintain이 뒤에 대절을 취하면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move, 움직이다, 이사가다, 감동을 주다. 맞아. 근데 move가 뒤에 대절을 취하면 법률안 따위를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이게 주장하다. 명령하다. 대표적으로 뭐 order나 command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구하다. 뭐 있지? demand. 또 require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ask. 누구 조심하라고? ask. ask가 뒤에 if나 whether와 같은 접속사를 취하면 물어보다라는 뜻이야. 근데 ask가 뒤에 대절을 취해버리면 무조건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내가 했던 이야기 잘 들어야 돼.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일 때 뒤에 접속사 뭐 나온다고? if, whether, 의문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때는 ask는 물어보다야. 근데 ask가 뒤에 먼저를 취해버리면 대절이 취해버리면 무조건 무슨 뜻이야?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라고. 됐어? 그래서 ask가 식으로 잘 나온다. 여기서도 제안하다, suggest, 그 다음에 recommend.
뭐 propos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안하다라는 뜻이야. 자, 얘네들이 일단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의 명사 형태가 대절을 뭘로 취해야 돼? 동격절로 취해야 돼. 첫 번째 조건은 대절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 내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적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돼. 대절 내 해석이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대절 내의 동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내지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대절 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 이건 해석이 필요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만 이것은 대절 내의 동사를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대절 내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뭘 지킨다? 시제 일치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줘야만 한다. 라는 얘기. 대절 내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그대로 뭔 원칙을 지켜준다? 시제 일치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 네. 요것이 슈드의 특별문법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야.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요즘에 수능 문제는 여기서 다 묶여있어. 여기서. 전부 이것만 시험에 내는데 그나마 작년에 뭐가 나왔다고?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작년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알겠냐? 네. 자, 천일문의 362번 문장 봐봐. 천일문에서 362번 문장. 자, 요것이 이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362번 문장부터 한번 봐보자. (362번이) 몇 페이지냐? 30? 90? 오, 많이 봤네. 93페이지. 362번. 자, 갑니다. justice, 정의가 요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지켰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뭘 목적으로 취하고 있어? 대절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어. 이번에는 이제 뭐 해봐야 돼? 대절 내에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해보자. There should be, 있어야만 하는데 no discrimination, 차별이 없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불리하게 차별은 없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대절 내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어지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그러면 이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여기서 뭘 생략하는? should 생략하는. 됐지? 예. 너가 만약에 시험 출제자면은 should be를 답으로 쓰겠냐, be를 답으로 쓰겠냐, 출제할 때. should be라고 내겠냐, be라고 내겠냐. be라고 내겠지.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 항상 should를 빼고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이때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고르려면 이내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자, 363번. 왜 애들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막 지치냐? 오늘도 추워서 지치냐? 네? 공부를 못할 조건은 다 갖고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지치면 안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늦으니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려면 어찌해야 돼? 다 포기해. 노는 거 다 포기해. 어차피 다 나중에 하면 돼. 그냥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되게 놀고 싶고 막 자고 싶고 하잖아. 대학 가서 실컷 자고 실컷 퍼마시고 하면 돼. 근데 나중에 같은 술이다 할지라도 서울대에서 마시는 술은 기쁨의 술일 것이요. 호서대학교 아니면은 그래도 또 호서대학교 괜찮다. 여기 어디 있죠? 서울대학교. 같은 서울대학교인데 남서울대학교에서 마시는 술은 그 고통의 술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고통의 술을 안 마시고 기쁨의 술을 마시려면 어찌해야 돼? 지금 잠깐 참을 줄 모르면 병신들이지. 좀 자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밥 먹고 싶어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참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구랑 같이 가면 계속 시간 끄니까 그냥 혼자 가갖고 밥 먹고 빨리 오고, 뭐 쉬는 시간하고 지킬 필요 있어 없어? 없고, 그냥 무조건 시간만 하면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러면 돼. 그래야지 나중에 뭐 하지? 나중에 그래야지 혼자 놀지. 안 그래? 지금 뭐 우리 고3들, 뭐 여기 재수생들 올해 시험 같은 애들 봐봐. 응? 아이고 뭐 시험 잘 봐가지고 한의대 학교 간 새끼는 바로 다음 달부터 와갖고 또 이 학원에 다시 다닌다잖아. 공부한다고. 왜 그래 불공평하게. 걔는 한의대 갔는데 왜 또 학원 와?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온대. 예?
근데 다 집안 돼가고 집안 잡돼가는 애들은 그런 말 하는 애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응? 그러니까 어쨌든지 왜 세상이 불공평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냐 이거야. 그러면 일단 이 단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회적 계층의 단계가 있으면 지금 내 단계가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지. 응? 태어나면서 정해진 단계인데 이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니까 공부밖에 없다니까. 그냥 지금부터 조금 놀고 싶어도 참고 아파 죽겠더라도 나오고. 어? 아니 아파서 느긋 나이에 병 걸려서 죽는 경우 나 본 적이 없거든. 어? 안 죽어. 감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어? 메르스 때문에 죽은 거 봤냐? 안 죽어. 메르스도 걸려갖고 병원 가 있으니까 죽지. 돌아다니면 안 죽어. 어? 내가 그 중학교 때 콜레라 걸렸던 이야기 했잖아. 콜레라 걸려도 안 죽어. 나 돌아다니면. 어? 병원에 가 있으니까 죽는 거야. 어? 나 아프다. 절대 병원 가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공부해, 공부. 어? 가만히 공부하면 이 병균이 질려. 걔한테.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suggested. 그러면은 의사가 suggested 했대. 뭐 했대? 제안했대. 조건 지켰지.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뭘 목적으로 취했어? 대절을 목적으로 취했어. 이제 뭐 해봐야 돼? 해석해봐. 내가 내 몸무게를 컨트롤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대.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I should control 내지는 그냥 control 이렇게 쓴다고. 근데 얼핏 보기에 이게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얼핏 보기엔 틀린 문장이어야지. 왜? 주절의 동사의 시가 과거이면 중속절의 동사의 시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이게 뭐야 이게? 실제일치 아니야. 다시 주절의 동사의 시가 과거일 때 중속절의 동사의 시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이게 뭔 법칙이라고? 실제일치의 법칙이라고. 근데 갑자기 이거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틀린 문장인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왜? 대절로의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should의 특별명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알겠지? 자, 뭘 통해서? 칼로리가 통제가 되어진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내 몸무게를 통제해야만 한다 라고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364번 God doesn't require us to succeed. He only requires that you try 라고 쓰여 있어. 여기서 God가 나왔지. 이건 누구지? 하나님. 대문자 God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소문자 God는 잡신들 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require. 배웠어. 왜? 요구하면 하게 한 거 아니요?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목적어 투부정사. 이 동사를 안 썼을 뿐이지 이런 동사에서는 배웠다고 지금. 그래서 자 우리한테 성공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는 단지 요구했는데 이번엔 대절이네. 요구하다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했어. 해석해봐. 네가 노력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신대. 그러면 네가 노력해야 한다 말 돼 말 안 돼? 말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 should try 내지는 try 라고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65번 Health experts insist that nuts be eaten regularly as they are major sources of protein, minerals, and vitamins 라고 쓰여 있어요. 건강의 전문가들은 얘가 주어 insist 주장하십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nuts be eaten 너트들이 먹혀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말 돼 말 안 돼? 말 돼. 말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는 땅콩이 먹는 게 아니라 먹여지는 것이니까 능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땅콩이 먹어져야만 하는데 뭐뭐 해야 한다 말 됐어. 그럼 원래는 nuts should be eaten 이라는 수동태가 맞는데 should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be eaten 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견과류가 먹혀져야만 하는데 규칙적으로. 왜냐하면 걔네들이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인데 단백질과 미네랄과 비타민들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먹어야 돼? 견과류. 머리 똑똑해지려면 견과류 먹으라고 하지. 근데 요즘에는 먹으면 안 좋아. 다 중국산이니까. 그래서 농약 먹을 수도 있어, 농약이. 요즘에 중국산 먹을 때 뭔 생각 들지? 이게 진짜 땅콩 맞을까? 이런 생각 들지? 중국 새끼들이 만들어낼 거야. 땅콩이 아닌 걸로 땅콩으로. 개새끼들이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366번. 그리고 이게 봤더니 그 수요일 날인가? 수업이 연짝 깔렸다고 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애들이 어제 보니까 있던데 밥 먹으려 학원당이야? 머리를 채워야지 배 채우려고 그래. 안 그래? 나도 저녁 안 먹어. 학원에서 지금. 선생님은 저녁을 집에 가서 먹어. 여기 학원 끝나고 나서.
그것도 못 참으면서 뭐 하겠냐? 어? 배고픈 것도 못 참고, 뭣도 못 참고.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가만히 공부하는데 왜 배가 고프냐? 돌아다니니까 배가 고프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말하는 내가 배가 고플까? 가만히 앉아있는 너희가 배가 고플까? 가만히 앉아있는 너희가 배가 더 고플 리는 없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못 참으면서 뭔 살을 빼고 뭔 공부를 하고 해. 예? 그러니까 딱 그것부터 잡아. 앞으로 생활 스케줄을 바꿔. 밥 먹는 시간도 아깝잖아. 집에 가서 처먹어. 집에 가서 엄마가 안 줘. 그럼 굶어, 그냥. 육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예? 예. 자, 영양하고 뭐하고 상관없어? 머릿속에 뭐 두뇌가 돌아가는 거하고 영양가하고 아무 상관없어. 땅콩이나 처먹어. 잘 들어가야 돼. 땅콩을 먹으면 왜 머리가 좋아질까? 기름칠 되니까 그럴까? 자, 365번. 몰라, 나는 어렸을 때 나 진짜 땅콩 많이 먹었거든?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땅콩을 많이 줬어? 했더니 우리 누나들보다 내가 더 멍청해서 그러니까 IQ를 검사를 했는데 내가 너무 멍청하더래. 그래가지고 땅콩을 많이 미겼대. 그래서 엄마는 자기가 나를 키웠다고 했는데 나는 나 혼자 공부했으니까 전혀 아니라고 우기는 거거든. 자,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우리가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대. 다른 사람들 뭐 하기 전에? before we act,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여기가 왜 동사 원형이 나왔어? 이 앞에 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에가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가 대절,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형용사?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나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가주어로 있을 취하고 진주어로 대절을 취한 경우에 대절 내의 동사는 무조건 어떻게 쓴다고? 이것은 뭐뭐 해야 한다 아니야 이거니? 대절 내의 동사는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쓴다고?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제는 동사원형.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는 대절 내의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경우에만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 이해됐지? 네, 오케이. 자, 367번. It is essential. essential. 무슨 형용사?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대절. 그러면 무조건 대절 내의 해석은 어떻게 쓴다고?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 every building 다음에 be provided래. 모든 건물이 be provided. provide가 무슨 뜻이지? 제공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제공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뭘 제공받아야 돼? 왜 갑자기 with가 튀어나왔을까? 원래 provide가 provide A with B니까. 기억나냐? provide가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사형식 동사. 어떻게 쓴다고? provide A with B. 다 이야기해봐. 뭐 있어 또? supply A with B, endow A with B, furnish A with B, present A with B. 해봐. 뭐뭐 했다고? 다시. provide A with B. 두 번째. supply A with B. 세 번째. endow A with B. 그 다음에 furnish A with B, present A with B. 이것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바로 be provided 다음에 with가 나왔겠지. 그래서 건물은 제공받아야만 하는데 뭘? fire extinguisher. 이게 무슨 뜻이야? 소화기. 무슨 뜻이라고? 소화기. extinguish가 무슨 뜻인데? 끄다. 그러면 불을 extinguisher. 끄는 그러한 소화기를 말하는 것이지. 소화기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런 accessible location. 접근 가능한 위치에 소화기가 제공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대절 내에 지금 동사를 be provided라고 쓰는 이유는 이 앞에 누가 생각되어 있는 것이라고? should가. 왜?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대절, 무슨 형용사? 이성적 판단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절 내의 동사는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다. 이해됐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68번. My recommendation to him is that.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제 뭐가 나왔지? 내 추천인데 그에 대한 내 제안은 recommend가 뭐하다? 제안하다. 근데 recommendation은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대절을 뭘로 취했어? 동격절로 취하고 있어. 어쨌든 보호니까 보호는 뭐야? 동격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었냐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경우. 두 번째,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대절을 무슨 절로 취한 경우? 동격절로 취한 경우. 그때 대절 내에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대절 내에 해석을 해봤더니 그가 look for employment elsewhere. 그가 찾아야만 한다. 고용을 다른 데서 찾아봐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석이 대해석이 안 돼.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대절 내 동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야?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 그래서 should look에서 should를 뺀 동사원형을 써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조동사편의 공부는 3분의 2 이상 다 공부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뭔데? 기본조동사. 왜 기본조동사라고? 지금 의미에 더해서 뭐가 있으니까? 추측 의미가 있으니까. 기본조동사가 완료형을 취하면 뭐라고? 판단.
기본적 동사가 아닌 게 완료형을 취하면 뭐라고? 가정법. 가정법은 뭐고? 거짓말. 그 다음에 should의 특별문법이 꼭 문법 시험에 나오는데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나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가짜주어 있을 취하고 진짜주어 대절을 취한 경우에는 무조건 뭘 쓴다? 대절 내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을 쓴다.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명사가 대절을 동격적으로 취한 경우에 대절로의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대절로의 동사를 어떻게 쓴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다. 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조동사들 한번 봐보자. 기타 조동사들. 그 뒤에 나온 것들. 요것은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해석해줄게. 설명해줄게. 기타 조동사들 나오기 전에 뭐 하나 더 있네? 뭐 있냐? 자, 요거. it is a pity. 이 pity가 뭐지? 유감이란 뜻이야. 요것은 뭐지? 감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보호자리. it is a pity. 유감스러워요. 그가 should miss, 그리워하는데 such a golden opportunity, 그런 황금과 같은 기회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건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은 유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가짜주어 it, 진짜주어 대절을 취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것이 감성적 판단의 명사이기 때문에 대절을 어떻게 쓴다고?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이라고. 됐지? 네. 그 밑에도 하나 더 있네. It is not so strange.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래. 이상하대.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가짜조로 it, 진짜조로 뭘 취했어? 대절을 취해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대절의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놀라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닌데 걱정이라고 하는 게 should produce 만들어낸다는데 physical symptoms 그러면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됐지? 네. 요거까지 해서 should의 특별문법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타 조동사 표현인데 첫 번째 나온 게 누구지? used to. 자, 여기서부터 이제 used to에서 관련된 문제들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다 정리해놔. 자, 일단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한 단어가 조동사가 아니야. used to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조동사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구조동사라고 불러주거나 조동사구라고 불러줘. 뭐라 불러준다고? 구조동사 내지는 조동사구. 그러면 used to는 무슨 뜻이냐? 과거의 습관의 의미로 쓰이거나 과거의 상태의 의미로 쓰여.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의 의미로 쓰인다. would하고 차이점은 뭐냐? would는 과거의 습관의 의미로만 쓰여.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는 없고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쓰인다. 그러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used to와 would 두 개가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이가 있겠지. 왜냐면 영어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게 절대 없다 했었지. 그러면 would를 쓰는 경우와 used to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 used to를 쓰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would를 쓰면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야. 다시 used to를 쓰면 무슨 뜻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게 used to고 would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과거에 그러곤 했었다라는 뜻이고 소형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자, I 다음에 go fishing이야. 이때 답이 would가 맞나요? used to가 맞나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나와. 객관식 지문에. A번은 used to야. 뒤에다가 when 0 써보자. 이건 used to고 B번의 답은 would야. 누가 답이야? 심심찮게 나오는 문제야. A번은 used to고 B번은 would야. 나는 어렸을 때 낚시를 가곤 했어요. 둘 다 답이 아니고 답은 used to가 답이야. 누가 답이라고? used to. 왜냐면 얘는 뭐하고 같이 쓰이냐면 빈도부사와 함께 쓰이는 과거의 습관이야. would는 뭐하고 같이 쓰인다고? 빈도부사. 빈도부사가 없으면 used to가 답이고 빈도부사가 있으면 would가 답이야. 됐지? 네. 그래서 used to하고 would하고의 아주 구체적인 차이까지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used to의 부정문이 뭐야? 부정문. 이거 안 가보자. used to의 부정문 어떻게 써? not 어디다 붙여? not. 네? 자, 생각해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to 부정사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쓰면 돼? used not to 쓰면 부정문이야. to 부정사의 부정문 만들 때 not은 어디다 붙이니까? to 앞에 붙이니까 used not to 이것이 부정문이고 혹은 선생님 여기다 to 부정사를 쓴 이유는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써도 돼. used가 과거니까 didn't use to 부정사 이 두 가지 다 부정문이야. used to의 부정문 두 가지 뭐하고 뭐 used not to 혹은 didn't use to 부정사 이것이 used to의 부정문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네. 뭐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되잖아.
여기 투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얘를 일반 동사의 과거형으로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의 부정문은 didn't use to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투부정사 부정문으로 만들래요. 그랬을 때는 used not to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지? 이것이 부정문.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는 used to가 뭐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얘가 전체 문장에 뭐가 돼? 동사가 돼. 이 문장 봐봐. I used to eat meat. 나는 고기를 먹었었습니다. used to가 동사야, eat가 동사야. eat가 동사라고.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로 쓰인 거라고. 나는 과거에 고기를 먹었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 밑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라고? 지금은 안 먹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왔지. 이제 나는 뭐가 되었대? I'm a vegetarian. 뭐가 되었대?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아하. 그러면 used to가 과거의 습관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깔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알겠어요? 네. 자, 요거하고 비교하는 문제로 우리가 고딩 단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야? 조동사 used to가 아니라 요거하고 비교할게. be used to야. 뭐라고? be used to. be used to에서는 지금 여기 used to가 둘 다 조동사가 아니고, 조동사가 아니고 누가 동사야 여기서는? 얘가 동사. 비동사가 동사인 경우라고. 아까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는 used to가 조동사니까 그 뒤에 붙어있는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인 거고,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누가 동사라고? 비동사가 동사라고. 됐지? 네. 이랬을 경우에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ing.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와 동명사가 나온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가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얘가 투부정사라는 이야기니까 무슨 뜻이겠어?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얘가 수동태니까 사용되다. 여기가 투가 나왔어. 투는 뭔 투야? 전치사 투지. 그럼 해서 어떻게 할래?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것은 무엇 무엇에 뭐하다? 익숙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used의 동의어는 뭐냐? be accustomed to. 또 be want to. 내지는 wanted to.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는 탭스에 나왔던 단어야. 탭스에 나왔던 단어. WONT라는 단어가 있어. 신기하면 찾아봐. 이게 아니야. 자, 요건 초딩도 알지. 초딩. 이거 뭐야? 윌닷의 줄임말인 want가 아니라 어포스트로피가 없는 want라는 단어가 있다고. want 이 단어는 뭐냐면 형용사로는 익숙한, 동사로는 익숙하게 하다 라는 동사야. 그러니까 그냥 want라 썼다면 이건 형용사로 봤다는 이야기고, wanted라고 봤다면은 익숙하게 하다의 PP 형태로 본 것이라고. 둘 다 가능해. be want to, be wanted to. 이거 전부 다 뭐뭇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라고. 내가 분명히 첫날 이야기했지만 초고교급까지 가르쳐준다 이야기했었지. 이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대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지 말고 미리 외워놔버려라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혹시라도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used to가 나온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즉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맞냐 ing가 맞냐 시험에 나오면 굳이 뭐 해석할 필요 없어. 왜 해석할 필요가 없어? 해석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동사 원형인지 ing인지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다고. 왜? 이 뜻이 뭔 뜻이야?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우리가 문법 시험이나 영어 시험에 나온 게 비도덕적 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도덕적인 건 나와.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경우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주어가 물건이야. 사람이 아닌 게 주어면 이게 답이고, 익숙하대 뭐뭐에. 익숙할 수 있는 거 주어는 누구겠어? 사람이지. 이 테이블이 뭐에 익숙해 지가? 이 스마트폰이 뭐에 익숙해? 얘가 익숙할 수 있어? 없지. 무조건 사람만 익숙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나왔다면 be used to 다음에는 ing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I cannot help agreeing with you on this matter. 자, 말로 해보자. 무슨 뜻이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7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잘 들어. 자기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해봐야 돼. 똑같은 말 한번 해보자. I cannot avoid agreeing with you. 또 I cannot but agree with you. 또 I cannot help but agree with you. 또 I cannot choose but agree with you. 또 I have no choice but to agree with you. 그 다음에 또
I have no alternative but to agree with you. 됐냐? 이 7가지 다 외우라고. 됐지? 아까 캔나데프 ing의 동의어들 전부 다 때려 외워라. 뭐, 이게 입에서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자기 입에서 이게 다다다 안 나오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다 외워버리라고. 알겠지? 외우는 게 제일 쉽잖아. 이거 보면 every year, 매년 또마다. 역시 매년 또마다래. 빈도부사 나왔네 뭐. 이것도 빈도부사지. 매년 또마다 빈도부사. 그러면 과거의 습관 뭘 썼어? 우드 캠프. 조동사 우드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 가족은 뭐 했대? 우드 캠프를 간대. 어디로? at the river, 강으로. and 그리고 have a barbecue. 뭐 해 먹는데? 바베큐를 해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나는. 응? 좋은 리조트 있는데 왜 캠프를 가 힘들게. 응? 캠프 가는 거 좋아하냐? 뭐 자연에 드릴 게 뭐 있다고 자연한테 편한 데서 자는 게 최고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매년 또마다 이게 뭐라고? 빈도부사. 나의 가족은 뭐 한다고? 우드 캠프.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야, 과거의 습관. 근데 유즈드 투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뭘 써놓고 있어? 우드를 써놓고 있다고. 이런 것 하나하나의 미세한 차이도 다 이해를 하자고.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Where did you used to live before? 아니구나. I used to dream이네. I used to dream about escaping my ordinary life. 내가 뭐 했대? used to dream. 꿈꾸곤 했었대. 이 내에 깔린 의미는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니까. 무조건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고. 나는 꿈꾸곤 했었대. 탈출하는 것을. 나의 이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꿈꾸곤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돼. 굳이 뒤만 안 써도 돼. 왜냐면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과거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뒤에 봤더니 그러나 나는 깨달았는데 얼마나 extraordinary,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it was, 그것이 라는 뜻이야. 이 뒷부분은 간접 의문이지. 의문사, 의문 부사 how는 바로 뒤에 자기가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가 도치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extraordin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도치가 된 이유는 요 뒷문장을 봤더니 비동사 뒤에서 뭐가 튀어나왔구나. 비동사 뒷자리는 뭐가 있어야 될 자리다? 형용사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형용사인 ordinary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장을 봤을 때 but 다음에 내가 깨달았는데 how extraordinary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의문사. 앞으로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와 있으면 how가 수식해주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해서 의문사야. 나이 몇 살이에요? 의문사가 how야, how old야? how old까지가 의문사야. 그 다음에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의문사가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far까지가 의문사라고. 얼마나 멀어요? how long까지가 의문사야. 얼마나 일찍 시작해요? how soon까지가 의문사라고. 그럼 여기서도 어디까지가 의문사라고? how extraordinary까지가 의문사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이것이 간접 의문. 내지는 이것도 뭘로 봐도 상관없고 how형 주동의 감탄문으로 봐도 상관없어. 감탄문이든 의문문이든 그게 그거야. 전부 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where did you use to live before you moved here? 자,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어?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뭘 보여주고 있어? 과거 시제를 보여주고 있어. 과거 시제. 얘가 지금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얘가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의문문으로 고치려고 해. 의문문으로 고치려면은 누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 근데 자 봐봐.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가 나와. 그 다음에 동사 주어수로 도치를 시켜야지 돼. 의문문에서는. 근데 이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지가 앞으로 나가. 근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면 누가 나가? 두가 나가. 그러면 지금 used to 플러스 동사원에서는 누가 조동사라고? used to까지가 조동사라고 했잖아.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의문문 만들어 보래. 그러면 where used to you live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얘를 뭘로 보라고? 일반 동사로 봐버리라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뭘로 나간다? did가 튀어나가고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 used to live. 얘가 과거형이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잖아. 이것이 누구라고? used to의 의문문 형태라고. used to의 의문문 형태 처음 본 사람들 많을 거야. 어떻게 쓴다고? Where did you used to live? 어떻게 해석할래? 너 어디에 살았었니? 라는 뜻이야.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뭘로 쓰인다 했었어?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너 과거에 어디 살았었니? 뭐 하기 전에? 네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문 다시 만들어봐. 어떻게? 두 가지 뗐었지? 어떻게? didn't use to 부정사 또는 used not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가 부정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야.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when I near a great song here 내가 뭐 했을 때 그 위대한 노래를 들었을 때 I cannot help 뭐 할 수밖에 없었어? being inspired 내가 영감을 준 거야?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았으니까 cannot help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능동으로 나와야 돼? 수동으로 나와야 돼? 수동으로. 내가 영감을 준 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것이니까 being inspired 무슨 태? 수동태. 그래서 by it 그것에 의해서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7가지를 고친다. 또 말로 해봐. I cannot help being inspired. 또 I cannot avoid being inspired. 또 I cannot but be inspired. 또 I cannot help but be inspired. 또 I cannot choose but be inspired. 또 I have 과거냐 현재냐? 현재지? I have no choice but to be inspired. 또 I have no alternative but to be inspired.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어? 7개 못 쳤을까? 외워야지. 뭐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오늘 죽으라고 외워. 말로 해, 말로. 안 외워지면 말로 해.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내일 하자. Parents cannot be too careful about their words and action before their children. 여기 뭐 나왔지? cannot 나왔고 뭐 나왔어? to 나왔어. 뭔 뜻이라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 해석해봐. 부모님들은 cannot be too careful.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 앞에서? 그들의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요? 오늘 조동사 편에서 딱 하나 남겨놓고 다 끝낸 거야, 지금. 거의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일단 앞에 지금 천예문에서는 앞부분 기본조동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해석은 안 해줬는데 내일 해줄 테니까 미리 천예문에 나와 있는 기본조동사 편의 해석은 미리 한번 해봐. 이상한 것들이 좀 보일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내일 조동사 끝내고 내일 진짜 어려운 거야. 내일 뭐야?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시험에 100% 출제되는 구문이고 내일 진짜 어려운 것이니까 내일은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지? 네, 오케이.